달서구 체육회는 29일 월배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2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신임경제부시장에 홍일학 전 의원이 취임해 임용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엑소코에서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정책 홍보 설명회를 30일 개최했습니다. 021 갤러리에서는 6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정의민 개인전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을 전시 중입니다. 미스터리 연극 흉터가 6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대구 중구 아트 플러스 시어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7월 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29일 월배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혈액원과 대구시 체육회가 진행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헌혈 인구가 급감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웃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대구시 체육기관 단체에서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서구 체육회 직원분들과 함께 헌혈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가할 생각이고요. 저보다 힘드실 텐데 코로나19 잘 극복 잘 하시고 전 국민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사랑의 헌혈 운동에는 달서구 체육회 임직원뿐만 아니라 달서 스포츠클럽, 달서구청 검도부, 푸른방송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월배 국민체육센터 내 방역 소독과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헌혈 버스 내 참여 인원 제한을 두고 시간대를 나누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했습니다. 윤용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대구 지역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기부 릴레이를 통하여 전달되었던 선한 영향력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도 전해져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고귀한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2일 개최했습니다. 올해 장학생은 작년에 비해 20명이 증가한 172명이며 장학금 또한 5천만 원이 늘어난 3억여 원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학생 172명을 대표해 특별 장학생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리고 이사장인 김문호 군수와 후원자, 장학생 가족 등이 함께한 가운데 축소대에 열렸습니다. 원래 장학생 선발은 지난 6월 11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예체능 특기생 57명과 고등학생 2명, 대학생 103명, 특별 장학생 10여 명 등 총 172명이 선발됐으며 앞서 장학금 지원 신청 접수에서는 492명이 신청해 평균 2.8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경과 보고와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 장학증서 수여가 있었으며 참석한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가 주어질 때마다 축하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장학금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런 큰 혜택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를 만큼 감사한데 앞으로 학업에 열심히 임해서 큰 꿈을 이루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은 2000년 4월 출범해 현재까지 24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작년까지 2,802명에게 34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는 다자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달성군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9개 읍면별 장학재단을 운영 중이며 달성군의 인재들이 배움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신임경제부시장에 홍일학 전 의원이 취임해 임용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식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임용장 수여식으로 대신했으며 이후 시청 부서별로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제 산업 분야 보고회에 참석해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홍일학 신임 경제부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정파를 초월해 중앙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대구 경제를 대한민국의 정상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목이 많이 마르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참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위기이지만 위기에만 빠져 있으면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를 생각하면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지 한번 혼신의 힘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홍일학 신임 경제부시장의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구 시민의 삶을 지키고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그 대의로 바라볼 때 협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큰 결단을 해주신 우리 홍일학 전 의원님,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경제부시장님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홍일학 신임 경제부시장은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지역 현안에 밝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으로 대구시 예산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유턴 정책과 대구형 리쉐어링 인센티브 패키지를 소개하는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정책 홍보 설명회를 30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 상공회의소와 코트라 해외 진출 기업 지원 기관이 지난 2개월여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최종 대구형 리쉐어링 패키지를 발표하고 또한 유턴 관심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도 열렸습니다. 설명회는 코트라와 해외 사업장을 둔 대구권 기업 25개사, 지역 내 22개 기업 지원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구형 리쉐어링 패키지는 국내 복귀 희망 기업을 위해 해외 청산에서 국내 정착 전 단계까지 전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한 입지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채용, 지방세 감면 등 대구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로 꾸며져 유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패키지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유치해 침체된 대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설명에 앞서 대구시의 강소기업 육성 제도인 스타기업 출신인 주식회사 THN과 준유턴의 좋은 국내 복귀 기업 사례라고 판단해 투자 협약을 가졌습니다. (021) 갤러리에서 6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정의민 개인전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은 만남이라는 일상적인 사건 혹은 행위가 새로운 정서적 가치와 함의를 가지게 된 일련의 경험을 통해 작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조건에서 과연 정서적인 감각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정희민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더 이상 만남이라는 조건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전시라는 매체에서 항상 부재했던 작가의 몸과 존재, 그리고 과거의 시간이 어떠한 형태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 미지의 만남과 경험에서 촉발된 새로운 감각의 상태를 물질로서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만남은 여러 형태를 포괄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접촉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의 아이디어로만 존재하기도 하며 계획에 의한 것일 수도 때론 우연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만남은 반복될 수도 이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은 만남의 여러 새로운 조건들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전시로 대상이 보지 않은 만남의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내는 시적이면서도 기만적인 감각을 물질로서 비유해 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미스터리 연극 흉터가 8월 23일까지 대구 중구 아트플러스 시어터에서 관객을 만나 오싹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흉터는 긴장감이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드라마적인 요소를 더해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 장르와는 또 다른 신선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에서부터 크고 작은 마음에 죄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죄책감에 대한 기억과 그로 인해 지니게 되는 마음의 흉터, 아물지 못한 흉터를 가진 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대학교 때부터 사랑과 우정 사이 복잡 미묘한 관계를 이어온 재용, 동훈, 지은이 함께 등산하던 중 지은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8년 뒤 두 사람은 그 산을 다시 찾았지만 재용은 부상을 입고 길까지 이르면서 가까스로 발견한 검은 산장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산장에서 재용과 동훈은 과거에 벌어졌던 끔찍한 사고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이는 그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이 작품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이 지닌 흉터를 공면을 매개로 상기시키면서 작품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관객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품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흉터는 무엇이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흉터를 남기진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낙후된 시장의 기능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6일 달서구청 회의실에서 김용판 국회의원,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기능상실시장의 기능전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해당 시장은 구마종합시장, 올리시장, 달서종합시장, 죽전시장, 송남시장, 송현시장 등 6곳으로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해 개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토론회에서 스마트팜 복합센터 조성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 SOC 복합 건물 조성을 기능 상실 시장의 전환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이 수변 공간으로 새 단장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육아업 소재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의 황지 연못을 수상 데크로드, 흙길 산책로, 야간 경관 조명 분수가 어우러진 수변 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이곳은 2013년 공원 내 연못으로 조성됐으나 수생식물의 과다 성장 등으로 경관과 이용성이 좋지 못해 작년 12.7억 원을 확보, 올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6월에 완료했습니다. 흙길 산책로는 주민들이 연못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산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목 및 시설물 등을 보완해 푸른 숲과 물빛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바꿔갈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는 신당초등학교가 다문화 교육주간 하모니데이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신당초등학교는 25일부터 이틀간 다문화 친구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 학생에게는 어버이나라의 문화 체험을 통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신당 하모니데이를 운영했습니다. 신당초등학교는 대구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레인보우 공연단의 지원으로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인도, 일본, 러시아 등 7개 국가의 강사를 초빙해 중국의 결 만들기, 몽골의 주거 형태 게르 만들기 등을 통해 여러 나라의 전통놀이, 축제 풍습, 전통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행사는 각 나라의 강사들이 교실의 순환에 들어가고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책이 철저히 준비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7월 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대구시에서 발행한 대구사랑 상품권 대구 행복페이를 구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대상 구매에서 지역 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대구 행복페이를 구매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대구 행복페이 구매 홍보 챌린지 릴레이를 실시하며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하여 지원과 고객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고 전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대구 행복페이는 우수봉사자, 공모전 수상자, 대학생 서포터즈 등 내외부 고객의 시상품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서구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구민 2,80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희망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발자는 8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주 30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모집 인원은 131개 사업에 총 2,800명 예정이며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 공간 개선, 긴급 공공업무 지원, 공공시설물 환경 정비 등의 분야입니다. 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한 달 7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받게 되며 컴퓨터를 활용하는 일부 사업에는 청년층 260여 명을 우선 선발합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달서구민이며 누구나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는 7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달서구청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고용 불안으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구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코로나19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근본 보직자 및 승진자 임용식에서 언택트 방식을 적용해 디지털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용식은 기존 강당에 모여 개별로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던 방식과 달리 대면 없이 디지털 임용장을 임용 대상자 각 휴대폰으로 개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용자 분들에게 전할 사장의 영전 축하 영상도 별도 제작해 모바일 임용장과 함께 개별 휴대폰으로 전송해 모바일로 임명장과 영상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공사는 5월 30일 시행된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천장이 높고 응시자간 네 방향 모두 2m 이상 거리 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전시장이 갖춰진 엑스코에서 필기시험을 치러 코로나 시대 채용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코로나 종식 여부와 상관없이 언택트 문화는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디지털 임용식과 같은 언택트 소통 활성화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올해 새로이 관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 밀집 골목 지역 49곳에 대형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골목길 안심 소화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골목길 안심 소화기 설치 사업은 2019년 주민 참여 예산제에 의해 시작된 사업으로
도로가 좁아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주택 밀집 지역에 소화기를 설치함으로써 화재 초기에 인근 주민들이 소방차 도착 전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대형 화재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골목길 안심 소화기는 소화기함 한 대와 3.3kg 분말 소화기 2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이나 담장에 부착하는 부착식과 지면에 세울 수 있는 자립식 2가지 형태로 설치되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2019년 처음 골목길 안심 소화기 설치 사업을 시작하여 이번까지 달서구 관내 4개 동 77곳에 설치했습니다. 달서 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욱 보강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 it tells me to go away, but everything that I feel it tells me to stay.